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급락 세 가지 이유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세한 이유에 대한 기사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급락을 할 줄은 몰랐는데 강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 첫 번째는 이 대체 자산 수요 약화로 이 강달러 추세입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 DXY 달러 지수가 99.886을 기록하면서 3개월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100까지 넘었어요. 100.173까지 왔는데 달러 강세는 비트코인과 같은 비수익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제공하는 달러 표시 자산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0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장중 100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8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이제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연준 때문입니다. 연준에서 이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이 자금의 유동성이 이제 확산되는 것들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막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정책 성명에서 이 매파적 기조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에 대비해서 이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11월 7일 예정된 노동시장 핵심 지표인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와 미시간대 이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 로건 들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이 베스 해맥 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 총재는 내년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오스탄 구스빅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노동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는 입장을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노동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노동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에 더 중요성을 보는 입장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금리 인하 쪽이 아닌 방향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의 이런 태도가 이제 강달러를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DXY를 보면 명확하게 지금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약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강달러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들이라 지금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보통 약달러가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횡보를 해야지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에는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들이고요. 비트코인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볼 건데, 급락세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지를 받았던 이 10만 달러 선까지도 붕괴가 일시적으로 되는 형태가 보여주었고, 특히 이제 주봉상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50주 이동평균선,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이 라인, 파란색 라인인데, 이 라인이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이 시즌에 한 번도 이걸 깬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지켜주었고, 조정세가 많이 나오더라도 항상 이 주봉상의 이 50주 이동평균선은 지켜주었습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2025년 4월에도 일시적으로 조정세가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서 나왔지만, 다시 주봉상으로 마감할 때에는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해서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섰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여기에서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만약에 마감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들 이 기술적 지표를,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깨진다면 다들 투자자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이 시즌이 깨진다라고 하면 정말 전례 없는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 관심을 받지 않고 시즌이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특히 알트코인들, 알트 시즌이라는 게 전혀 오지 않았어요.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알트 시즌 자체가 아예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마감을 한다면 암호화폐에는 정말 전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장에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즌을 명확하게 당연히 반등을 하고 비트코인이 이 시즌을 계속 유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재차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었고,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서 약세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죠. 여기에서도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것처럼 했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패턴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50주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깨지고 내려가는 완전히 시즌이 종료되는 이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여기에서 이 주봉상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이제 대처들을 미리미리 이제 계획을 세워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크게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겠지만,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한 1년을, 보통은 시즌이 끝나면 조정세가 한 1년 정도는 가거든요. 저번 시즌에도 거의 1년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었어요. 바닥까지 2022년에 들어서서 저점으로 거의 1년이 갔고, 1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상승세로 다시 한번 돌아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다시 한번 보여줄지, 아직까지는 이제 그 형태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대처들 적절하게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완전하게 만약에 이제 깨지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지금의 이 방향성들도 완전히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역행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이제 손실이 나고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시장을 거꾸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순응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5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깨고 내려간다면 그럴 때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태도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고 주봉상 여기를 최대한 마무리를 위해서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도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딱 공교롭게도 볼린저 밴드 하단과 그리고 50주 이동평균선이 동일한 선상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의 주식들도 동반 급락이 나왔어요. AI 밸류에이션 우려에 2%를 급락했는데 가상자산도 이제 약세를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만 내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까지도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의 최고 경영자들이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이어온 주식시장의 거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이 세 주요 지수는 모두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이날 앞서 홍콩에서 열린 행사에서 향후 12에서 24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이 10에서 20%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는 같은 행사에서 증시의 10에서 15%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환영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왜 환영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한 조정이라서 환영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건 체이스 CEO도 지난달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상당한 주식시장 조정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주식이 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퍼가 좀 높긴 합니다. 20이 넘어가는데 그 퍼를 지금까지 이제 넘어간 적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열 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크게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죠.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데이터 분석 회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또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죠. 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7.94%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고평가 우려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실적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퍼가 거의 60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이제 고평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긴 해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40만 BTC 매도 하락세 어디까지라는 기사고요. 장기 보유자들의 이제 매도세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이야기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 보유자들 7년 동안 보유했던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이 단기 매도를 그만큼 이제 받아주는 신규 세력, 신흥 세력이라고 하는 고래들이 이제 이걸 받아주고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최근에 그걸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량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급락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과연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제대로 고래들이 이제 받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고래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시장은 공포 구간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똑같이 50주선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여야지만 이제 이게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나 뭐 여러 것들을 봤을 때 고래 매도와 ETF 유입 둔화 그리고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포지션 조정 가능성이 시장 압박 요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지금 매도세가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블랙록이나 이제 피델리티 ETF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염두를 해두고 좀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조정세가 계속 나오면서 그 ETF도 결국에 이제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지금 돌아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폭락장에서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뭐 고래 집단 7형제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1만 개를 쓸어 담는 이런 매수세를 가진 고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고래 집단으로 알려진 7형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최근 시장 폭락 속에서 탈중화 대출 플랫폼 에이브 V3를 통해서 4천만 달러 상당의 USDC를 대출받아 이더리움 1만 861개를 매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공포 탐욕 지수 지금 23까지 21에서 23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은 극단적 공포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반등이 좀 나와줘야지 이 흐름들이 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유입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